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길게 들여다보는 그리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맥 빠진 자유한국당 조국 간담회 준비했습니다. 어제 그 고발 간담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어제 오후에 열렸죠. 네네. 그 사실 전날 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간담회에 대해서 한국당 내부에서는 좀 당했다, 좀 이런 분위기가 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간담회를 이제 부랴부랴 마련한 건데요. 결과적으로 흥행에는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일단 간담회 형식이 좀 문제였다고 보입니다. 통상 기자간담회라고 한다면 그 간단한 브리핑이 먼저 이루어지고 기자가 질문한 다음에 질의응답이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제 간담회는 한국당 의원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 검정당 소속 의원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씩 다 해야 되고 그런 주장과 발표가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네. 결과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은 굉장히 짧아지고 처음에는 이제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방송사도 이 조국 후보자 간담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를 편성을 했었는데 네. 한 1시간 반 정도 지나니까 다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담회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간담회라고 하는데 간담회가 아니라 발표회. 네네. 우리 이 표현이 더 맞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 전날 조국 후보자는 거의 무제한 질의응답을 받겠다, 질문을 받겠다. 네, 그랬는데 더 비교가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좀 새롭게 나온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 일부 내용은 좀 새롭게 나온 그 내용이 좀 있었고요. 네. 특히 그 주광덕 의원이 공개한 내용은 어제 처음 나온 내용이었는데요. 네. 그 조국 후보자 딸 영어 고교 시절 영어 성적을 공개를 했어요. 아, 예, 저도 그 대목 봤어요. 네. 네, 방송 때 예. 학교 생활기록부 내용 일부를 공개한 건데 그 공개한 맥락은 그렇습니다. 그 조국 후보자 딸 영어 논문이 문제가 되니까 조국 후보자 쪽에서는 그 딸이 공부를 잘했다, 영어 공부를 잘했다. 그래서 좀 그런 내용을 그런 능력을 좀 인정받은 것이다라고 네. 했는데 주광덕 의원은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영어 성적이 결코 높지 않았다, 중간 정도였다. 등급 얘기도 하던데요. 그렇죠. 구체적인 등급까지 공개를 했었죠. 근데 지금 생활기록부가 본인 아니고서는 접근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주광덕 의원의 이제 어제 주장이 이제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갖는 건데 첫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학교 생활기록부를 내용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느냐 이제 그거예요. 네. 개인정보보호법 따르면 불법이거든요. 그런 내용 때문에 어제 조국 후보자 딸이 곧바로 고소장을 제출을 했죠. 예. 그리고 또 관할 서울 그 교육청에서도 진상 조사를 해보겠다. 예, 조사 이런 들어간다고 상황이고요. 했고. 예. 그리고 그 주광덕 의원이 주장한 내용에 대한 반박도 있었습니다. 네. 그 중앙일보, 세계일보 등에서 보도가 됐는데 예. 자신을 그 외고생 대상 영어 내신 전문 학원 강사 이렇게 소개한 한 누리꾼이 등장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주광덕 의원은 그 조국 후보자 딸의 영어 등급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 정도 등급이면 충분히 영어를 잘한다. 당시 외고 영어 등급 그 성적에 대해서 성적 구조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 네. 반박을 했는데 네. 굉장히 반박이 구체적이었습니다. 네. 갑자기 그 정도 등급이면 충분히 원하면 수준이고 네. 연고대 충분히 간다, 고연대 충분히 간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영어 성적하니까 제가 이제 말을 섞기가 좀 약간 힘들어가지고 네. 네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피의사실 공표 논란 해법 찾나 네. 되겠습니다. 네. 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거듭되고 있는 그 피의사실 공표 논란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네. 이렇게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네. 최근 그 조국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 내용 가운데 일부가 이제 곧바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적이 있는데요. 네. 이게 검찰의 피의사실 공개 아니냐 이제 여당 의원이 이렇게 물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박 장관이 이게 만약 검찰이 공개한 것이라고 한다면 피의사실 공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 아울러서 어제 그 자신의 재임 중에 이 문제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고자 했는데 또 오비일하게 될 것 같아서 유보한 상태다. 또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이게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이십니다. 그 박훈 변호사가 나섰고요. 네. 박훈 변호사가 나서서 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이 경찰에 고발을 한 상태고요. 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최근에 이 지능범죄수사대에 사건을 정식으로 배당을 하고 네.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 수사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좀 높은 편이라서 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으로 가죠. 네, 용광로 가동 중단 위기 넘겼다 준비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그 정부가 제철소에 브리더 밸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그 밸브 개방을 조건부로 합법화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브리더 밸브가 뭐예요?
그 이제 압력밥솥을 생각하시면 가장 그 간단할 것 같은데요. 압력밥솥에 밥을 짓다 보면은 다 익을 때쯤 되면은 이제 안에 밥솥 안에 열기가 이제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예, 온도가 높아지고 압력이 높아지는데 이제 그때가 되면은 밸브를 열어서 김을 빼야죠. 이제 그 꼬다리가 막 요란하게 이제 소리를 치기 시작을 하죠. 요즘 압력밥솥은 안 그렇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예. 이제 어쨌든 그렇게 압력을 빼줘야 되는데 네. 용광로의 브리더 밸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밸브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용광로에서도 이제 내부 압력이 계속 높아지면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때 주기적으로 그 밸브를 열어서 압력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냥 하면 되는데 뭐 합법화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문제는 그 밸브를 열 때 그 압력만 빠져나오는 게 압력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먼지 같은 오염물질 같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예, 환경단체에서 계속 그 문제를 지적을 했었고 네. 지난 5월달이었죠. 그 환경부에서 환경단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그리고 현대제철의 당진제철소 이런 그 제철소가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으면서 문제가 좀 더 커졌죠. 그러니까 이제 조건부 합법화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는 건 괜찮은데 다만 뭐 미세먼지 이런 걸 줄여야 된다. 뭐 이런 그렇죠. 조건을 걸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네. 자, 그러면 그 앞으로 좀 이게 좀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떤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제철소에서는 한시름 덜었죠. 이 용광로는 그 1년 12달 24시간 계속 끓여야 되거든요. 열을 꺼지면 안 된다고 이제 저도 들었죠. 그렇죠. 한 번 이제 꺼지면은 다시 가열을 하는데 적어도 한 5개월,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철소한테는 굉장히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번에 좀 한시름 덜었고 대신 앞으로는 그 브리더 밸브를 열 때 먼지 배출을 좀 줄여야죠. 아, 그래요. 그렇죠. 밸브를 열기 3시간 전까지만 그 용광로의 주된 연료가 이제 그 미분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석탄가루로 된 연료. 그 연료는 3시간 전까지만 써야 되고 또 열기 전에는 압력을 또 일정하게 낮춰서 나오는 오염물질 배출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 이런 조건이 좀 붙어 있습니다. 먼지는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의 최성진 기자였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